나는 이불 아래에 파묻힌 채 나를 때려눕히려고 마음먹은 적대적인 세상을 떠올린다. 오전 7시 7분, 노스타코타의 어디쯤, 철도회사 암트랙의 엠파이어 빌더 열차를 타고 시카고에서 오리건주 포틀랜드로 향하는 중. 내가 타고 있는 객실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쏟아져 내린다. 햇살이 나를 부드럽게 깨워주었다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 나는 잠들어 있지 않았다. 머리를 통돌이 건조기에 넣고 바싹 말린 것 같은 기분이다. 잠에 관해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뉜다. 첫 번째 부류는 잠을 인생의 성가신 방해물로 여기고 귀찮아한다. 두 번째 부류에게 잠은 인생의 순수한 쾌락 중 하나다. 나는 두 번째에 속한다. 내 얼마 없는 철칙 중 하나는 내 수면을 방해하지 말 것. 암트랙 철도는 내 수면을 방해했고 지금 나는 썩 기분이 좋지 않다. 기차의 흔들림이 나를 편안하게 재워준 것은 사실이지만 좌우로의 흔들림, 급작스러운 덜컹거림, 위아래로의 요동침이 밤새도록 나를 깨워댔다. 태양이 훈련 교관 같은 다정함으로 내게 침대에서 나오라고 지시한다. 우리는 잠에서 깨어났을 때 가장 취약하다. 바로 그때가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여기 있는지에 대한 기억이 돌아오는 때이기 때문이다. 연파란색 암트랙 담요를 끌어당기며 옆으로 돌아눕는다. 물론 나는 침대에서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굳이 왜 그래야 하지?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꾸벅 잠들었다가 다시 깨어났다. 암트랙의 요동침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의 목소리 때문에. 목소리는 상쾌하고 활기차다. 누구지? 저는 여러분의 식당 칸 안내원 미스 올리버입니다. 이제 식당 칸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스 올리버에게 서비스를 받으려면 꼭 챙겨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신발과 셔츠, 그리고 친절입니다. 이제 다시 잠들기는 글렀다. 담요가 흘러내리지 않게 조심하며 가방에 손을 뻗어 더듬더듬 책 한 권을 찾는다. 명상록. 표지에는 턱수염을 기른 근육질의 남자가 말에 타고 있는 조형물 사진이 있다. 두 눈에는 그 무엇도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의 차분한 힘이 서려 있다.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거의 50만 명에 달하는 군대를 지휘했다. 또한 전 세계 인구의 5분의 1이 거주하고 영토가 잉글랜드에서 이집트까지 대서양 해안에서 티그리스 강까지 이어지는 대제국을 지배했다. 하지만 마르쿠스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었다. 침대에서 미적거렸고 낮잠을 잔 뒤 오후에 대부분의 일을 처리했다. 이런 일상은 보통 새벽 동이 트기 전에 자리에서 일어났던 다른 로마인의 삶과는 달랐다. 로마 거리에서는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어두운 새벽에 눈을 개슴츠레하게 뜨고 등교하는 어린이들을 볼 수 있었다. 반면 마르쿠스는 엘리트 가정에서 태어난 덕분에 집에서 교육을 받았다. 마르쿠스는 늦잠을 잘 수 있었다. 그리고 정말로 평생 늦잠을 잤다. 마르쿠스와 나는 비슷한 점이 그리 많지 않다. 마르쿠스는 미국 대륙 거의 절반에 맞먹는 크기의 제국을 지배했다. 나는 내 책상의 대략 절반 정도를 지배하며 솔직히 말하자면 그것조차도 힘에 부친다. 나는 평생 명함, 잡지 구독 알림, 고양이털, 3일 된 참치 샌드위치, 고양이, 자질구레한 불교 장신구, 커피 머그잔. 그리고 내가 가장 가까운 바다에서 250km 떨어진 곳에 산다는 점을 고려하면 왜 내 책상 위에 있는지 알 수 없는 모래의 반란을 물리치는 중이다.
하지만 마르쿠스를 읽으면 이런 차이는 사라진다. 마르쿠스는 제국을 통치하며 자신의 악마와 씨름을 했고 나는 고양이에게 밥을 주며 나의 악마와 씨름을 한다. 우리에겐 공통의 적이 있다. 바로 아침이다. 아침은 강렬하고 모순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한편으로 아침은 희망의 냄새를 풍긴다. 모든 새벽은 곧 재탄생이다. 어떤 이들에게 아침은 뭉근한 절망의 냄새를 풍긴다. 자기 삶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침을 싫어할 가능성이 크다. 아침은 변화의 시간이며 변화는 결코 쉽지 않다. 철학자들은 다른 모든 것에 대해 그러하듯 아침에 대해서도 둘로 나뉘었다. 니체는 동틀 무렵에 일어나 얼굴에 차가운 물을 끼얹고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마신 다음 오전 11시까지 일했다. 이마누엘 칸트는 이런 니체를 게으름뱅이로 보이게 한다. 칸트는 퀘니이스 베르크의 하늘이 아직 잉크처럼 새카만 오전 5시에 일어나 묽은 차를 한 잔 마시고 파이프 담배를 더더덜도 아닌 딱 한 대 피운 다음에 일에 착수했다. 시몬드 보부아르는 오전 10시가 다 되어서야 일어나 에스프레소 한 잔을 마시며 느긋한 시간을 보냈다. 커피가 발명되기 약 1200년 전에 태어난 마르쿠스는 그러한 사치를 누리지 못했다. 침대에서 나가는 것이 건강에도 좋고 수익 창출에도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거나 수익 창출 가능성이 커지길 바라지 않을 수도 있다. 어쩌면 지금 이대로 이불 속에 있는 게 만족스러울 수도 있다. 내 생각엔 바로 이 성가신 마땅히가 우리가 겪는 고충의 원인이다. 우리는 마땅히 침대에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침대에서 나오지 못하면 분명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 일어나느냐 마느냐 따뜻하게 몸을 누인 이불 속에서 서로 상반된 이 두 가지 충동이 소크라테스식 대화나 텔레비전의 뉴스 쇼처럼 박력 있게 맞붙는다. 침대에 남아야 한다는 진영은 강력한 논거를 제시한다. 침대 안은 따뜻하고 안전하다. 어머니의 자궁만큼은 아니지만 거의 근접하다. 삶은 좋은 것이고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했다. 침대에 남아야 한다는 진영이 확실한 승리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철학에서 명백한 것은 없다. 철학에는 늘 하지만이 있다. 모든 철학 체계와 인지적 상부구조, 우뚝 솟은 사상체제는 하지만이라는 이 짧은 단어 위에 세워졌다. 하지만 저 밖에 있는 삶이 손짓하며 우리를 유혹한다. 우리가 지구에서 보내는 시간은 짧고 귀하다. 정말 그 시간을 가로로 누워서 보내고 싶은가? 아니, 그렇지 않다. 우리의 지친 정맥에 흐르는 생명력은 약간 과체중이지만 비만은 아닌 중년 남성을 침대에서 끌어낼 만큼 확실히 강력하다. 그렇지 않은가? 이러한 대화는 이불과 그 밑에 숨을 사람들이 생겨난 후부터 어떤 형태로든 쭉 이어졌다. 두 눈을 감으면 마르쿠스가 눈앞에 나타난다. 마르쿠스는 철학자이자 왕인 보기 드문 인물이었다. 세계에서 가장 힘있는 사람이 철학을 공부하게 만든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마르쿠스는 황제로서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었다. 왜 바쁜 일정 속에서 굳이 시간을 내어 고전을 읽고 삶의 난제를 고민했을까? 마르쿠스는 진짜 드물게도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책벌레였던 그는 서커스를 보러 가는 대신 책을 읽었다. 이런 성향은 마르쿠스를 로마의 다른 학생들과 확연히 다른 소수자로 만들었다. 당시 로마인이 생각하는 그리스 철학은 현재 우리 대부분이 생각하는 오페라와 비슷했다. 가치 있고 아름다우며 더 자주 접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짜증날 만큼 이해하기 어려운 것. 게다가 그러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단 말인가. 로마인은 진짜 철학보다는 철학이라는 개념을 더 좋아했다. 그래서 진짜 철학자였던 마르쿠스는 대단히 의심스러운 사람이 되었다. 무려 황제였는데도 사람들은 마르쿠스 뒤에서 숨죽여 킬킬 웃곤 했다. 마르쿠스는 우연히 황제가 되었다. 본인이 원한 것이 아니었다. 이런저런 명령을 내려 서기 161년 마르쿠스를 황제의 자리에 앉힌 것은 전 황제 하드리 아누스였다. 마르쿠스가 황제가 되고 심각한 홍수와 전염병이 찾아왔고 침략이 이어졌다. 전쟁 때를 제외하면 마르쿠스는 비교적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다. 절대 권력이 늘 절대적으로 부패하는 건 아니라는 살아있는 증거다. 마르쿠스는 탈영병과 다른 범법자들에게 늘 관대한 형량을 내렸다. 로마 제국에 경제 위기가 발생하자 마르쿠스는 세금을 올리는 대신 예복과 술잔, 조각상, 그림 같은 황실의 귀한 물건들을 경매로 팔았다. 마르쿠스는 대부분이 어린 남자아이였던 줄타기 고개사들이 반드시 두툼하고 부드러운 매트리스 위에서 공연을 펼치게 하라고 명했다. 마르쿠스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가슴 통증과 복통으로 고생했다. 나처럼 마르쿠스도 아침형 인간이 되기를 열망했다. 하지만 진짜 아침형 인간과 아침형 인간이 되기를 열망하는 사람 사이에는 크나큰 차이가 있다. 여기 이렇게 누워 기차가 부드럽게 흔들리는 것을 느끼며 따뜻한 암트랙의 담요를 덮고 있자니 그 격차는 절대 넘어설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명상록은 내가 그동안 읽은 그 어떤 책과도 다르다. 사실 책이 아니라 훈계, 독촉과 격려 모음집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죽음이 아니라 망각이었다. 그는 온전한 삶을 살라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독촉했다. 마르쿠스는 스스로에게 생각을 그만두고 행동에 나서라고 누차 촉구한다. 명상록은 마르쿠스가 혼자 보려고 쓴 것이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는 마르쿠스의 생각을 읽는다기보다는 엿보게 된다. 나는 마르쿠스의 솔직함이 좋다. 자신의 두려움과 취약함을 드러내며 종이 위에 스스로를 벌거벗겨 놓은 방식이 좋다. 그는 스스로에게 생각을 그만두고 행동에 나서라고 누차 촉구한다. 좋은 사람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관도라. 좋은 사람이 되어라. 철학과 철학을 논하는 것의 차이는 와인을 마시는 것과 와인을 논하는 것의 차이와 같다. 수년에 걸쳐 철저하게 연구하는 것보다 좋은 피노누아를 한 모금 마시는 것이 와인의 생산 연도별 특징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명상록을 읽는 것은 곧 철학하는 행위를 실시간으로 목격하는 것과 같다. 명상록에는 침대에서 나오기가 힘들면 이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글이 많다.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많은 부분이 중요한 침대 문제를 다룬 비밀 논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마르쿠스는 해야 할 중요한 일들과 생각해봐야 할 중요한 사상들이 이불 밖에 있음을 안다. 침대 밖으로 나갈 수만 있다면.
승객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까꿍, 거기 있는 거 다 알아요. 식당 문은 지금도 열려 있답니다. 미스 올리버가 지나치게 발랄해져서 돌아왔다. 나는 지금 침대에서 나가는 걸 진지하게 고려 중이다. 스티로폼 커피컵을 보다가 암틀에게 전하는 작은 지혜를 발견한다. 세상을 보는 관점을 바꾸세요. 반대쪽에는 더 나은 세상의 맛을 경험하세요 라고 쓰여 있다. 내가 침대에서 나오지 못할 때 나의 숙적은 침대도 심지어 바깥 세상도 아닌 나의 예상이다. 나는 이불 아래 파묻힌 채 나를 때려눕히려고 마음먹은 적대적인 세상을 떠올린다. 꼭 마르쿠스처럼. 마르쿠스의 세상에는 실제로 공격적인 야만인과 역병과 반란이 있었다. 하지만 장애물은 상대적인 것이다. 어떤 사람에겐 지저분한 책상이 흉포한 침략일 수 있다. 어쩌면 가장 큰 장애물은 타인이다. 타인은 지옥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프랑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만큼은 아니었지만 마르쿠스도 얼추 비슷했다. 아침에 잠에서 깨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것. 오늘 네가 만날 사람들은 주제넘고 배은망덕하고 오만하고 시샘이 많고 무례할 것이다. 지금도 마르쿠스가 살던 시기와 별반 다를 게 없다. 마르쿠스는 골치 아픈 사람에게서 영향력을 빼앗으라고 제안한다.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칠 자격을 빼앗을 것. 다른 사람은 나를 해칠 수 없다.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것은 나를 해칠 수 없기 때문이다. 옳은 말씀이다. 왜 나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신경 쓰는 걸까? 생각은 당연히 내 머리가 아니라 그들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침대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데 내 무능력의 핵심에는 교활한 자기 혐오가 있을 거라고 의심해왔지만 나는 그 사실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했다. 지금처럼 침대에서 빈둥거리는 것은 오로지 나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다. 이불 아래 남아있는 것은 결국 이기적인 행동이다. 이러한 깨달음이 마르쿠스를 움직이게 한다. 마르쿠스에게는 침대 밖으로 나갈 사명이 있다. 사명이지 의무가 아니다. 사명은 내부에서, 의무는 외부에서 온다. 사명감에서 나온 행동은 자신과 타인을 드높이기 위한 자발적 행동이다. 의무감에서 나온 행동은 부정적인 결과에서 스스로를 오로지 스스로만을 보호하려는 행동이다. 새벽에 침대에서 나오기가 힘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라. 나는 한 인간으로서 반드시 일을 해야만 한다. 다시 미스 올리버예요. 식당 칸이 열렸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나요? 여러분 모두를 뵐 수 있길 고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침대에서 나갈 거다. 암트랙 담요를 끌어내린다. 상체를 일으킨다. 나는 생각한다. 그 모든 징징거림과 무자비한 자기 반성은 다 뭐였지? 별것도 아니구만. 중력을 무찌른 나의 작지만 결단력 있는 승리를 자축하려는데 좌우로의 떨림이 나를 다시 침대로 넘어뜨린다. 이래서 중요한 침대 문제가 이토록 골치 아픈 것이다. 한 번 답하는 걸로 충분하지 않다. 헬스장에 가거나 아이를 키우는 것과 비슷하다. 끊임없이 반복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